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디딜 때 다리가 무겁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모래주머니를 찬 것처럼 발이 질질 끌리고 한두 걸음만 옮겨도 허벅지가 뻣뻣하게 굳는 경험 말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 만보를 걸어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기로 위안을 받을까요? 지금도 나의 몸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60세부터는 해마다 근육이 1%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10년이면 10%, 20년이면 20% 이상이 사라지는 셈이지요. 근육이 줄어든다는 건 단순히 다리가 가늘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힘이 줄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힘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걷기가 힘들어지면 단순히 건강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비, 약값 등 모든 비용이 나갑니다. 건강이 곧 돈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혹시 병원비 때문에 한숨 쉰 적 없으십니까? 저는 그 순간 제 삶의 자유도 함께 잃어간다고 느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질수록 시장길이 멀어지고 친구와의 약속도 멀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 삶이 끝난 건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집 앞 골목에 핀 작은 들꽃을 보며 미소 짓고 짧은 거리라도 스스로 걸어 나왔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왜 우리의 걷기가 이렇게 힘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무거운 발걸음 속에서 어떻게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는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단순한 의학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노인의 눈높이에서 건강과 돈, 그리고 삶의 존엄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걷는 게 힘들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분명 여러분의 내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 들면 근육이 줄고 당연히 힘이 빠진다고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팔이나 다리가 가늘어지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허벅지 근육이 줄면 계단을 오를 힘이 약해지고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날 힘이 사라집니다. 60세 이후부터는 해마다 근육이 1%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70세가 되면 젊을 때보다 근육의 20에서 30%가 사라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 장바구니 하나만 들어도 다리가 떨리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무릎은 또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수천 번 굽혔다 펴졌다를 반복하는 곳이지요. 저도 예전에는 뛰어다녀도 끄떡없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걷다 보면 무릎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병원에 가면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연고올이 닳았습니다. 연고올은 한번 닳으면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염증이 생기고 관절액이 줄어들면 뼈끼리 직접 부딪히며 고통을 줍니다. 게다가 골다공증까지 겹치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주사를 맞거나 물리치료를 받는 분들 많으시겠지요. 그런데 그 비용이나 가족들의 걱정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무릎의 통증은 결국 건강 문제이자 경제 문제로 다가옵니다. 신경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발끝이 저리고 감각이 무뎌져 바닥이 차가운지 따뜻한지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특히 더 위험합니다. 신경이 손상되면 발을 제대로 딛지 못하고 질질 끌리게 되고 작은 돌부리에 걸려도 그대로 넘어지기 쉽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큰 병원비가 따라옵니다. 작은 신경 하나가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호흡은 또 어떻습니까? 집 앞 언덕 하나만 걸어도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두근거려 더 이상 발을 내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폐활량은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심장도 젊을 때만큼 세게 피를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 결과 온몸에 산소가 덜 퍼지고 다리 근육이 쉽게 지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숨이 차며 결국 외출을 주저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계단 몇 칸만 올라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집 앞 약국까지 가는데도 의자를 찾아 앉아야 했던 순간 말입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걷기의 어려움은 근육, 관절, 신경, 심폐 기능이 한꺼번에 약해지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원인들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늦지 않다는 겁니다. 몸은 생각보다 더 큰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 걸음을 더 내딛고 내일 한 번 더 의자에서 일어나면
우리의 다리는 여전히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걷기가 단순히 다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아셨을 겁니다. 몸 전체, 돈, 그리고 존엄까지 이어져 있다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무겁고 불편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한 가지 희망을 붙잡습니다. 오늘 한 걸음이 내일의 건강을 지키고 오늘의 작은 습관이 내일의 병원비를 줄여주며 결국 제 인생을 지켜낸다는 사실 말입니다. 몸이 불편해지는 것보다 더 힘든 건 마음이 움츠러드는 일입니다. 다리가 무거워지니 자연스럽게 외출이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동네 슈퍼를 오가며 이웃과 안부를 나누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창문 너머로만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쯤은 집에 있어도 되겠지, 오늘은 피곤하니까 쉬자,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고 결국 한 달이 지나도 집안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무릎이 아플까, 다리가 풀려 넘어질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을 붙잡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이 되면 다 그런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 겪어보면 이 두려움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사회와 점점 멀어지는 고립으로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이 전화를 하면 망설임 없이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대가 와도 먼저 걱정이 앞섭니다. 버스를 타는 게 두렵고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휘청거릴까 불안합니다. 결국 전화를 끊으며 다음에 보자라고 말하게 되고 손에 남는 건 텅 빈 외로움뿐입니다. 사람을 피하다 보니 나를 찾는 사람도 줄어들고 그렇게 관계가 하나둘 끊어져 갑니다. 고립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외출을 줄이니 운동량이 줄고 몸은 더 약해집니다. 약해진 몸은 다시 외출을 막고 그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걷기의 어려움이 결국 사회와의 단절로 이어지고 그 단절이 다시 내 건강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기에 돈 문제가 얽히면 상황은 더 무겁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도 교통비가 아까워 그냥 참고 집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택시비 한 번, 병원 진료비 한 번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아끼자니 건강이 걱정되고 쓰자니 지갑이 불안합니다. 결국 오늘도 참으며 집 안에 머무는데 그게 정말 이득일까요? 오히려 더 큰 병을 키우는 게 아닐까요? 걷기가 힘들어지면 몸만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지갑은 얇아지고 마음은 쓸쓸해지고 관계는 끊어집니다. 그렇게 나는 세상과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아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두려움이 단순히 감정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두려움을 행동으로 바꿔야 하고 그 행동이 내 삶을 회복시키는 열쇠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 앞 슈퍼까지만 걸어가도 괜찮다. 그 짧은 발걸음이 외로움을 막고 내 건강을 회복시키고 내 자존감을 지켜주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그 순간 나는 다시 사회 속의 한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걷는 게 힘들어진다는 건 단순히 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사회와 멀어질까 하는 두려움, 그나마 있는 돈을 잃을까 하는 불안, 홀로 남겨질까 하는 외로움이 함께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 속에서도 한 가지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딛는 한 걸음이 내 건강을 지키고 내 지갑을 지키며 내 삶의 의미를 이어준다는 믿음입니다. 저는 그 믿음을 붙잡고 다시 오늘의 발걸음을 떼려 합니다. 걷기가 힘들어진다고 해서 희망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몸은 여전히 변화를 받아들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붙잡는 겁니다. 우선 근력 운동입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집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합니다. 하루 5번, 10번만 해도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허벅지는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무너지면 걷는 힘이 사라집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앉았다 일어서기를 꾸준히 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낙상 위험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 보실 수 있겠습니까? 걷기 습관도 중요합니다. 멀리 나갈 필요 없습니다. 집안을 몇 바퀴 돌거나 아파트 복도를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의사들은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권하지만 저는 시간을 쪼갭니다.
10분씩 3번, 5분씩 6번이라도 됩니다. 그렇게라도 발걸음을 이어가면 결국 하루 30분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몇 분이나 걸으셨습니까? 균형 훈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넘어짐은 노인에게 가장 큰 위험입니다. 하지만 균형은 훈련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싱크대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처음엔 몇 초도 못 버텼지만 지금은 30초, 1분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훈련은 장비도 필요 없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큽니다. 단 몇 분의 연습으로 넘어짐을 막고 병원비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영양도 잊으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줄고 밥맛이 떨어져 대충 끼니를 때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근육이 빠져나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저는 이제 밥상에 단백질을 꼭 올립니다. 달걀 하나, 두부 한 모, 생선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값비싼 보조제가 아니어도 늘 먹던 식재료로도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 물을 자주 마시는 것, 짠 음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신경과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식탁에는 단백질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보면 돈을 크게 쓰지 않고도 몸을 지키는 방법은 많습니다. 병원비로 새어나갈 돈이 달걀값, 두부값, 운동화 값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쓰인 돈은 결국 내 몸을 살리고 내 경제를 지키는 투자입니다. 걷기가 힘들어지는 건 누구나 겪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무겁던 다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습관 하나를 붙잡습니다. 의자에서 10번 일어나기, 집안을 10바퀴 걷기, 단백질 한 조각 챙기기. 이 사소한 것들이 모여 제 몸을 지키고 제 돈을 아끼며 제 삶을 이어줍니다. 사람들은 이 나이에 무슨 변화가 있겠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이 나이이기 때문에 지금 더 지켜야 한다고. 오늘 지키지 않으면 내일은 더 힘들어지고 남은 세월은 병원비와 약봉투로 채워집니다. 그러나 오늘 작은 습관 하나를 붙잡으면 내일은 여전히 내가 걸을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작은 습관이 내 건강을 지키고 내 지갑을 지키며 내 인생을 지켜줍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겁지만 두 발로 한 걸음을 떼어봅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내일의 희망을 열어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저는 왜 노인의 걷기가 점점 힘들어지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근육이 빠지고 관절이 닳고 신경이 무뎌지고 심폐기능이 떨어지는 것. 여기에 두려움과 고립, 돈의 부담까지 겹치면 걷기는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삶 전체를 흔드는 무게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걷기는 단순한 발걸음이 아니라 내 건강을 확인하는 약속이고 내 지갑을 지켜주는 지혜이며 내 존엄을 이어주는 힘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몇 번이나 앉았다 일어섰는가? 몇 분이나 걸었는가? 단백질은 챙겨 먹었는가? 이 작은 질문에 답을 만들다 보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병원에 가는 횟수가 줄고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줄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걷는 게 힘들다고 느끼십니까? 무릎이 시큰거려서, 숨이 차서, 혹은 마음이 지쳐서 발걸음을 멈추고 싶으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5걸음이라도, 내일은 10걸음이라도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이제는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돈을 크게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의자에서 10번 일어나기, 집안에서 10바퀴 걷기, 싱크대 잡고 균형 잡기, 밥상에 달걀 하나 올리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야말로 최고의 건강보험이고 평생 지켜온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걷기를 지키는 건 단순히 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고 나의 지갑을 지키는 일이며 나의 존엄을 끝까지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다리가 무겁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도 한 걸음을 떼어봅니다. 그 한 걸음이 내일의 희망을 열어줄 것이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5걸음만 걸어 보십시오. 오늘의 그 짧은 발걸음이 내일의 긴 시간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습관이 내 건강을 지키고 내 지갑을 지키며 내 인생을 지켜줍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그 걸음이 우리의 건강과 돈, 그리고 인생 전체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년의 생활에 기운을 내주는 원동력이 되길 바라며 건강하세요.